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2장에는 화자 보수 제도 및 장기 수용 계획 등에 있는 먼저 저희가 1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하자 보수 제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가면 저희가 01번에 제가 담보 책임 및 제가 하자 보수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하자 보수 제도입니다 해서 이 하나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했던 사업 주체가 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더라.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의 지금 내용을 일단은 보면 크게 보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하자 보수 제도 그럼 이 누가 그러면 공동주택 보수 이 하자 보수 책임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하자 보수 책임은 저희가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일단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 일단 이 보수 책임이 물론 하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업 주체 책임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누가 사업 주체 책임이라고 밝혀졌을 때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사업 주체는 저희가 10년 이내입니다. 일정 시점으로부터 저희가 10년 이내에 그 보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일단 보수 책임은 10년에 그럼 어느 부분 어느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동주택의 저희가 전유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공용 부분이다 해서 일단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은 일정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즉, 요 전유 부분은 이제 보시면 전유 부분은 여기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이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책임이 있으면 보수 책임을 지고요. 자,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희가 사용 검사일 또는 저희가 사용 승인일 그래서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책임이 있으면 하자 보수 책임을 집니다. 이제 간한 제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동그라미 1번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 공용 부분에 따라 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유하고 공용 부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사업 주체에게 그러면 누군가는 사업 주체가 보수 책임이 있다라고 이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청구한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청구권자 그러면 이 하자 보수 청구권자는 일단 1번에 가면 지문에 기역, 입주자, 니은, 입주자 회의, 디귿, 디귿은 관리 주체, 리을은 관리단이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청구권자는 지금 지문에 가면 방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입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여기서 이제 관리 주체는 공동택을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거로 가면 단서를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관리 주체 의미는 이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양거로 가보면 제가 하자 보수 청구 등에 관한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다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번의 관리 주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개념 공동택을 관리하는 제가 이 하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주체더라. 그다음 리얼 관리단에서 청구권자는 방금 봤던 입주자부터 해서 여기 관리단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의 어느 하나 해당한 자가 사업 주체. 그럼 여기 있는 요 지문은 청구권자는 입주자부터 이제 관리단이 있는데 입주자부터 관리단인데 요 지문은 일단 여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될 이 하자 보수 관련 부분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다 해서 이제 질문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의 등 하게 되면 앞으로는 여기 입주자부터 관리단을 통칭하는 개념에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1번은 그 두 가지예요. 이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누가 청구할 거냐?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사업 주체에게 10년 이내 하자 보수 책임을 묻겠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문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 이제 보시면 사업 주체가 요 기간, 이 10년 이내 기간 동안 책임이 있으면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예치한 돈을 하자 보수 보증금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사업 주체가 누구라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는 면제하겠다라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유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하자의 범위 및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질 하자의 범위는 크게 전유부분, 공용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더라. 그래서 일단 요 10년 이내 사업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될 담보 책임의 기간의 종류는 지금 0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2번 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저희가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1, 2, 3, 4년의 담보 책임을 저희가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2번에 이제 보면 내력구조부별이죠. 그래서 2번은 저희가 내력구조부별 저희가 하자 담보 책임하게 되면 저희가 5년과 10년의 담보 책임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한번 질문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질문을 정리할 부분들은 지금 우측에 이제 보면 양가로 2번에서 제가 시설공사별 담보책임 기간의 종류는 일단은 1번에 대지조성공사 관련 토공사부터 쭉 해서 마지막 질문 18번에 나와 있는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공사 관련해서 세 가지 공사 종별을 저희가 두고 있다. 그래서 담보책임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시험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정리하게 될 저희가 기본이나 심화 과정에서는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중요도 이쪽입니다. 이 부분들에 그래서 이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에 따라서 1년부터 4년의 담보 책임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선택형으로 선택 또는 뭐 마지막 출제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주관식 기입형으로 출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보 책임은 방금 말씀 크게 두 가지 담보 책임 기간 중에서 실무적인 빈도의시 출제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이다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차후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은 먼저 그러면 담보 책임은 10년 이내 책임질 건 1, 2, 3, 4년, 1년, 2년, 3년, 4년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과 그리고 5년, 10년에 따른 저희가 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 책임이네요 해서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 일단은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03번에 나와 있는 사업주체 하자 보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설공사별이나 내력구조별이나 1년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에 양가로 1번에 하자 진단 및 감정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01번에 이제 01번에 보면 지금 저희가 여기는 이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이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죠. 자,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전유든 공용보부든 간에 10년의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권 입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청구하죠. 자, 그러면 청구를 받아들인 사업주체가 보니까 여기 청구권자들의 청구를 하자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정했다는 건 오케이, 내 책임. 인정하지 않는 것은 no, 그건 내 책임이 아니더라.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1번에 가면 해서 사업주 입대표회 등이 청구한 하자 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대표회 등과 협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의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 여부 등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청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뭐 하다는 거예요?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청구권자의 사업적 하자 보수 청구를 했는데 청구했던 이 하자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인정하지 못했다는 인정하지 못하면 이의가 있다는 게 결국 그 하자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누구 책임인지를 가려보자 해서 이걸 저희가 하자 진단입니다라고 해서 요거 일정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은 밑에 나와 있는 저기 당구장 표시 밑에 나와 있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는 안전진단 기관 하게 되면 기업,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건축분 안전진단 전문기관, 니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디귿,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그리고 리얼 기숙사 건축사에서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관에게 하자 진단을 의뢰하더라. 결국 요걸 의뢰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청구했던 하자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누구 책임인지를 하자 저희가 한번 가려보자 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 해당된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럼 세 번째를 다시 가보죠. 하자 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사업 주체와 입주협회 회의 등에게 통보하죠. 그러면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진단기관 의뢰했던 진단기관이 청구권자도 유지관리 책임에 의해서 발생됐다면 아니면 애초에 잘못 지었다면 해서 둘 중에 하나의 청구권자 또는 사업자 책임이 있다는 걸 저 결과를 얘기했죠. 그 결과를 그래서 저희가 하자 진단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가보죠. 자, 이번엔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좀 전에 그랬죠. 만약에 이 하자 진단했으면 이 하자 진단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자 진단 결과란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청구권자 유지관리 책임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애초에 잘못 지었거나 그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에 대해서 청구권자 사업주체 간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쟁이 또 다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툼이 발생하면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분과위원회가 감정을 요청한다. 그래서 감정 요청하는 사유는 총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기억번,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해 다투는 사건, 그 다음 니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디귿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리얼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에 따른 해서 감정을 요청할 기관은 밑에 나와 있는 기억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부터 마지막 미음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그리고 기술사 건축사입니다. 근데 미음번에 나와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그리고 기술사나 건축사가 이제 보시면 감정을 하려면 양가로 단서 지문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 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을 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해서요. 미음번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기술사 건축사는 양가에 있는 내용에 따른 단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질문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자 진단 관련 부분 하나 정리했고 요와 관련 부분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감정에 관련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는 분과위원회가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하게 일정 기관에 의뢰합니다 해서 이제 저기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3번하고 4번. 1학 및 2학에 따른 안전진단 기관은 하자 진단 또는 감정을 의뢰받은 날로 며칠이니 20일 이내 그 결과를 제출한다. 그래서 여기 진단을 했던 또는 감정을 했던 그 기관은 결과물을 며칠 이내 저희가 2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고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며칠의 범위에서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결과물은 원칙은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맞습니다만 그러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4번 지문 나와 있습니다. 지금 4번 전에 3번만 잠깐 좀 보완 설명 드릴까요? 4번을 보면 그 일수 좀 주의 봐주시고 3번 한번 올라가서 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는 같은 사건의 심사 조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 기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이 하자 진단을 의뢰했던 이 하자 진단을 의뢰했던 기관이 그 결과를 냈죠. 그 결과를 내는 이 결과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하자 진단 기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하자 진단을 의뢰해서 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청구권자인지 아니면 사업주체인지 중에 책임을 이제 결과를 낼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역시 마찬가지 일정 기관에 뭘 의뢰할 수 있다. 다툼이 발생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나왔는지 감정을 의뢰한다. 그럼 이때 요 다툼이 발생했을 때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냈던 결과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그 결과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동그라미 3번 지문에서 그 보면 끝부분이 될 수 없다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건설기술연구원이 진단 결과를 했는데 그 다툼이 발생했는데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또 진단 결과에 대한 여기서 감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진단 결과에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진단을 했던 기관은 뭐는 이 저희가 하자 감정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해서 의미 하나 잠깐 이해해 두시면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하자의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있는 1번, 2번, 3번도 아마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절차 등에 관련해서 지문의 3번 하자 보수 절차 및 보수 등이다죠. 부분들. 자, 그러면 이 청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청구했으면 사업주체는 시간 없으니까 기다리세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는 청구하게 되면 기간을 정했더라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시면 해서 입주대표회의 등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 양가로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냐 그래서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 부위 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대표회의 등에 통보한다. 그래서 일단 하자 보수 청구가 들어가면 일수는 며칠이냐면 저희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봤죠? 하자 진단을 의뢰했다면 그 진단 결과를 사업주체가 통보받았다. 그럼 사업주체가 진단 결과 통보받았던 것은 그 진단의 결과가 누구 잘못으로 나왔다? 사업주체 잘못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럼 사업주체는 그 진단 결과를 여기도 그랬었죠. 청구다음 양가라고 보면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2번 사업자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대표회의 등에 통보한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해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청구권자와 사업주체 간에 일단 이 하자와 관련해서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문 설명 요걸 잠깐 보시면 그러면 이 하자와 관련해서 청구권자와 사업주체 간에 뭐가 발생했다.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제 주택법령에서는 뭘 두고 있냐면 저희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보면 주택법령에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들어서 이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이 위원회에다가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했더니 책임이 누가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라고 그 결과가 뭐리 나왔다. 사업조체. 그러면 사업조체는 이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질문 동그라미 2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와 관련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여기는 하자의법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이 부분은 2번은 위원회에서 누가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라고 조정안을 냈더라. 사업조치. 그러면 여기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합니다라고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3번. 하자 보수 청구 15일이죠. 15일이네. 이제 그 하자 보수 청구 이제 불이행에 따른 직접 보수다. 그래서 입조대표에 든 1항 후단에 따른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사업체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즉 15일 이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만 하자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자는 합의계 능력 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조정 결과 불이행에 따른 직접 보수라는 건 방금 설명드렸던 이 하자심사 분쟁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그 조정 결과가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라고 조정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역시 마찬가지 청구권자는 사업주체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의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3번 질문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종료 잠깐 볼까요? 자, 이제는 이와 같은 어떤 절차 등을 쭉 정리했고, 이제 그러면 일단 담보 책임 1년부터 해서, 저희 보시면 1년부터 최대 저희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하자가 이제 발생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제가 정해놨고, 예를 들어서 1년의 담보 책임이 예를 들어서 전유 부분이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의 담보 책임이 끝나죠. 에서부터 10년 기간인데 이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자, 그러면 담보 책임 기간별로 하자 담보 책임이 끝나면 이제는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구두간인 일정의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고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하자 보수 종료가 됩니다. 자, 말로 하지 마시고 문서상으로 해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자, 담보 책임이 이제 1년부터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이제 보면 하자 담보 책임이 만료가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사업 조제는 순차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 대표 회의 네 번째 줄에 통지하죠. 그래서 담보 책임이 이제 1년부터 10년의 기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시점으로부터 이 두 가지 전유 공용이라면 이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서 1, 2, 3, 4년 시설 공사별 50년, 5년, 10년에서 저희가 내력을 정해놓고 그 담보 책임 기간이 이 시점으로부터 1, 10년 이내 기간 된다는 요 담보 책임이 끝나버리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담보 책임이 끝나기 며칠 전에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통지하고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하자와 담보 책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 담보 책임이 이제 끝나기 전에 30일 전까지 꼭 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려주고서 그 알리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청구권자들의 청구한 하자 보수를 청구한 다음에 지체 없이 보수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라고 동그라미 1번인데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입주대표회의 다음에 양가로 가보면 입주대표회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요. 이제 그 구성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거를 30일 전까지 알리게 돼 있냐면 관리 주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이라면 그때는 관리단에게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1번. 자, 2번 보죠. 입주대표 등은 사업접자 하자보수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죠? 보수 완료를 통지했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30일에는 문서 이의 제기하고요. 사업조차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다. 법은 3번.
자, 이양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다. 오, 하자가 깔끔해요. 한다음에 만약에 하자에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자가 크게 하자 보수를 해서 통지를 받아서 체크해 보니까 하자가 마무리가 잘 됐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순차적으로 주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을 입주 대표 회의 등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자 보수 마무리 관련 청구를 요구하게 되면 동그라미 5번.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 확인서를 첨부한다. 양가로. 그런데 공용 부분이라면 동의여건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확인서를 첨부해서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하고 5번 나와 있습니다. 서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하자 보수 종료에 관련된 부분 일수 한번 정리했고요. 자, 우측 04번 안전진단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번 더 하나를 정리해 보죠. 지문은 1번에서 지금 안전진단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력구조부의 하자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하고 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 책임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지문에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내력구조부란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저희가 내력구조부별 담보 책임하게 되면 저희가 5년과 그 다음에 10년 5년과 10년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문에 지문 1번, 양가로 1번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력구조 하자란 것은 5년하고 10년, 이 5년하고 10년에 따른 문제에 있다라면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 2, 3, 4보다는 내력구조부에 따른 5년, 10년의 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공동체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2번에 잠깐 가보시면 양거리 2번 박스 별표 처리 규정에 따라 동그라미 2번 저희가 10년에 따라 그럼 10년에 따른 담보 책임 여기서 잠깐 확인만 하고 10년은 두 가지입니다. 10년은 보면 저희가 10년은 기둥하고 내력벽인데 여기 내력벽은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은 제외합니다. 2번 기억 니은 5년은 세 가지입니다. 보바닥 및 지붕이다. 그래서 5년에 셋, 10년에 둘. 그래서 이제 보시면 책임이 질 지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안전이다.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자, 시장군 또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된 기관이다. 그래서 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부터 마지막 미음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의 하나의 기관에 해당 공동택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럼 의뢰받은 기관은 이제 결과를 내겠죠. 자, 2번.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 결과를 낸다는 건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 부담의 한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그러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진단 결과 책임이 누구 책임이다. 사업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의 외유자에게 있다. 그럼 일단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업주체 책임이고요. 이어지는 지문의 단서에 따라서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유자, 즉 사업주체가 아닌 제3회자가 있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지문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하자 보수에 관련된 보수 책임,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시점부터 기간별로 해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 쭉 내용을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볼 것은 저희가 05번의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에 관한 걸 좀 살펴보죠. 지문.
자, 이어지는 질문에 이제 보면 제가 06번에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등이다 해서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저희가 하자 보수 보증금 보죠. 자,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이거는 사업 주체가 10년의 기간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하자 보수 책임은 일정의 법령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 보수 이행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것은 좀 전에 정리했었죠. 저희가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즉 공공사업주체라면 뭐는 면제하겠더라. 저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는 뭐 하겠다? 예치는 저희가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주체라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는 저희가 면제합니다 해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일단 여기 지문인데 일단 여기는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들 국가 여기는 예치가 면제되는 것은 저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였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는 저희가 면제가 됩니다. 자, 이제 그 경우 이외에는 사업주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자, 그럼 요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주체를 제외한다면 이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사업주체가 예치합니다. 사업주체가 거의 그러면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했다면 이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거쳐서 누구에게 주는가를 제가 정리하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죠. 사업주체는 양가를 열고 닫고 해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에 여기는 현금 또는 사용검사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현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하자 보수 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에 발행한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 증서를 사용검사 신청서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예치했던 이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련된 이 보증금은 크게 이 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현금이 아닌 이거를 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또는 저희가 보증서로 예치하는데 보증서는 일단은 먼저 지문에 가보면 동그라미 기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니은 건설공단이 발행한 보증서, 그리고 디귿 이행보증보험증권, 그리고 지급보증서다. 그래서 여기는 방금 봤던 네 가지 만약에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 현금이 아닌 보증서를 한다면 보증서는 선택을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보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든 또는 현금이든 예치했다면 사업주체는 이거를 누구에게 여기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1번. 그러면 이제 사용검사권자 손으로 넘어갔네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때는 지체 없이 하자 보수 보증 예치 명의를 당의 입주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고 입주대표회의는 사업주체 하자 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 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한다. 그래서 검사권자가 가지고 있던 이 하자 보수 보증금 관련한 명의를 누구 명의로 여기를 변경하더라. 마지막 있죠. 지문이 누구 명의로 여기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문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문 저희가 동그라미 2번 예치 보관한다 나와 있고요. 자, 하자 보수 보증금의 금액 산정은 밑에 가면 금액 그러면 뭐 현금으로 했던 보증서를 했던 현금이든 보증서든 현금이든 보증서든 저희가 보증 금액 산정입니다. 보증 금액 산정은
보증금액 산정은 밑에 가보면 양가로 이번에 하자보수 보증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뭐 100분의 3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지문에 가보면 1번, 2번, 3번, 4번에 따라 1, 2, 3, 4에 따라 이제 산정된 일정의 금액이 산출될 겁니다. 금액이. 그러면 일단은 하자 보수 보증금 관련해서 1번에서 1번부터 4번에 따른 그 금액 산정 기준은 주택법에 4가지 경우를 뒀어요. 그래서 밑에 남아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따른 이 4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하자 보수 보증금의 금액이 나왔다면 이 금액 산출이 됐으면 산출된 이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할 건 금액이 일정 금액이 산출 요금 예치하는 요 금액에다 얼마를 곱하더라 저희가 100분의 3을 곱해 나와 있는 이 금액.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 1, 2, 3, 4에 따른 금액이 산출됐다면 요 산출된 요 금액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 산출된 금액에다 얼마를 곱하더라?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해서 사업주체가 예치한다는 것만 확인하시게요. 1, 2, 3, 4는 지금은 넘어가고요. 1, 2, 3, 4 중요한 거는 그 세부적인 지문보다는 지금은 크게 정리해서 이 산정에 따른 4가지 기준에 따라 이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산출됐다면 이 금액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 산출된 금액에다 곱하기 얼마더라. 저희가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요 금액, 이 금액을 사업주체가 현금이든 또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저희가 예치한다는 것만 확인하죠. 부분들. 자, 그러면 일단 요 예치, 그러면 여기 예치했던 요 금액이 있죠. 그럼 요 금액. 그러면 이 예치했던 요 금액은 어디에 쓸까? 그래서 그를 사용 용도를 보죠. 용도. 그러면, 이 돈은 보니까 이 돈이 만만치가 않아. 이 산출된 이 곱하기 100분의 3을 곱해 산출된 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 No. 그래서 법에서는 3번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일단 1번부터 해서 저희가 4해서 사용 용도는 방금 보게 될 4가지 중입니다.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2번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으로 3번 사업조직 입지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그 다음에 4번 법원에 저희가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용도는 딱 4가지 용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할 수, 그러면 이 금액, 이 돈은 보면 결국은 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적 예치를 해 놓고요. 본인의 그 담보 책임인데 그 해당되는 기간 내에 청구가 들어오면 하자를 보수할 수 있죠. 근데 하자 보수 책임이 아니면 관계없지만 하자 보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수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을 쓰게 되죠. 관련해서 양가로 4번. 1번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청구권자는 입대표의 등을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의법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즉 양가로 3번에 1, 2, 3, 4에 따른 4가지 용도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동택 규모가 의무관리상 공동택의 경우라면 보증금을 사용 후에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 사용 내역을 시장군수청장에 여기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신고. 그러면 신고한다는 결국 서류를 수반하기 전에 밑에는 동그라미 2번이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할 때 첨부되는 서류 종류가 나서 기억, 니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 이제 반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이 있죠. 아예 사용하자면 전에 그 해당 담보 책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산정된 요 금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여기 산정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100이란 금액은 저희가 좀 전에 담보 책임은 1년부터 해서 10년의 담보 책임을 정리했는데 이 100이란 금액은 1년 1, 2, 3, 4, 5, 10년에 따른 담보 책임 그 기간별 일정 비율을
나누어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나누게 됐는데, 만약 그 이제 법령으로 따른 비율에 따른 금액을 따른 담보 책임권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다가 일부를 썼다면, 그래서 전부를 반환하든 일부를 반환하든 간에 그 관련 지문이 마지막에 있는 양가로 5번입니다.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일단 입대표에는 사업자 측에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다음 구번에 따라 순차적이라는 건 뭐예요? 1년의 담보 책임기간 1년에 끝나면 그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다음 비율을 계산한 이미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1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얼마를 반환합니까? 그럼 1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100분의 10을 2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25, 그리고 3년이라면 100분의 20, 그리고 4년, 5년, 10년이다. 그래서 4, 5, 10년이 경과되면 그때는 하자 보수 보증금 얼마?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래서 반환은 지금 요 금액을 제가 보면 좀 전에 이걸 100이라고 봤다면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묶어서 4, 5, 10년을 이렇게 묶어서, 그럼 이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면 얼마를 돌려줄 건지. 일단 여기서 여기는 100분의 10을, 여기는 25를, 여기는 20을, 4, 5, 10은 각각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는 여기서 10, 25, 20, 15란 것은 여기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10 중에서 이 1년의 담보 책임이 끝났을 때 이 관련해서 이 100분의 10 중에서 5를 쓰고 5만 남았다면 얼마나 반환하면 돼요? 100분의 5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0, 25, 20, 15란 것은 반환, 여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을 놓고 1년이면 10에서부터 4, 5, 10,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사업주체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부분들. 이제 그 비율에 따라 이제 보시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전부를, 사용했다면 일부를 돌려주되, 그리고 사용하고 만약 돌려줄 게 없다면 그때는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 H 등에 관련 부분에서부터 반환까지 이번 시간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